그리고 이 현안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 지역 현안 뭐 가장 요즘에 시끄러운 게 이 금호타이어 문제인데요. 네네. 금호타이어 뭐 해외 매각을 반대한다라는 입장들 정치인들 많이 내놓고 그러시던데 우리 후보께서는 이 금호타이어 문제에 대한 해법 가지고 계시나요? 네, 해외 매각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채권단의 핵심인 산업은행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어제도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광주를 방문했지만 네. 아쉽게도 성과는 별로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외 매각을 추진하는 산업은행장의 임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해외 매각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해외 매각에 비판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호타이어가 현금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위기인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방만한 경영이 문제였지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 입장이어야 하고요. 한국의 GM 말고 미국의 GM 본사도 금호타이어처럼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한시적으로 GM을 국유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회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 이후에 매각해서 세금을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네. 미국의 경우에 AIG와 시티은행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도 같은 방안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금호타이어 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데 네. 지나치게 급하게 해외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죠.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금을 투입하고 네. 채권단이나 경영단이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맡겨버립니다. 네네. 다만 이것을 이제 공유화하거나 공공화하자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경영 나서라는 정상화에 의미시죠. 나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국유화의 개념은 정부가 직접 돈도 투입하고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데까지도 직접 참여를 해라라는 의미에서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런 식으로 금호타이어 문제는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시죠. 네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문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 뭐 2002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는 돼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뭐 이것을 건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좀 시끄러운데 그 문제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입장도 궁금해지네요. 저는 먼저 2호선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양자택일의 객관식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철학이 있는 대중교통 혁신 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되는데 저는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친화 도시, 버스 완전 공영제, 택시 전액 관리제, 지하철이 아닌 지상 대중교통의 혁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2조 579억 원이 들어가는 지하철 2호선 대신 이 돈을 다른 곳에 쓴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우리 광주에서 가능할까? 이것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2조 579억 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면요. 광주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에게 7년 동안 무상 보육이 가능합니다.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23년간 무상 급식이 가능하고요. 월급 200만 원을 주는 청년 일자리를 1년 동안 8만 5천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민간 개발이 추진될 위험에 빠진 광주시의 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할 수도 있고요. 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 사회상속을 통한 20대 청년 500만 원 지원에 1,000억 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20년 동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이야기시네요. 그럼요. 결국은 이 문제를 단순히 지하철을 뭐 2호선을 건설하느냐 마느냐 이런 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우리 광주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하는 데서 시작을 하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갈 돈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복지와 환경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또 광주의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광산구나 뭐 이런 쪽들은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 반대로 동구나 남구 쪽은 굉장히 지금 뭐 구도심 공동화 현상들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지적된 지 오래되고 있고 특히 이제 광주에도 빈집
30배 비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먼저 청년이 돌아오게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네. 광주를 떠나는 인구의 절반이 20대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청년이 돌아오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원거주민의 편의 증진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광주에도 도시재생 예산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광주 동구의 경우에는요, 전남도청이 떠난 자리에 공동화 현상이 심각했었죠. 네. 그렇지만 이것을 푸른길 공원을 조성해서 활력이 생겼고, 네. 또 뭐 대인 예술 시장이 들어서 젊은이들이 즐기는 명소가 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게스트하우스와 카페촌이 들어서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어서 청년 창업자와 청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네.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재활용하는 사회주택 공급 사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의 방향인 원거주민의 편의 증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도시 재생에 풀리는 만큼 그동안 공동주택에 집중되었던 편의 증진 사업이 구도심에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네. 예를 들면 아파트에는 경비 노동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공동 비용으로 월급도 드리고 일을 하시는 일반 주거 지역에도 이런 개념의 공동으로 주거나 도로나 인도 이 마을을 관리하는 이런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이 예산을 도시재생 예산에서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저기 결국은 이 일자리도 더 만들 수 있고 도시도 더 깨끗해지고 활성화된다. 뭐 두 가지, 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화 문제와 항상 이야기되는 게 특히 이제 동구에 있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이 광주를 문화를 가지고 견인하는 미래의 어떤 발전소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전당장이 계속해서 공석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전당을 대표하는 전당장을 모시고 있지 못한데요. 이 조직의 수장을 모시기 위해서 광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전당장을 유치하고 또 지역사회가 이것을 합의하기 위한 TF 구성이 저는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당장 문제가 해결된다면 먼저 문화예술인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광주 동구와 광주시청, 문체부의 협업과 예술인 지원, 유치 전략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전당은 개관 이후에 현재까지 다양한 창작과 제작 실험, 또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고, 지역을 넘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기관의 가능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아문화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네. 이것을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오는 비효율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법인화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네. 검토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광주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전당 문제에 대해서 좀 개입하고 서로 같이 함께 이 문화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동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광주시의 역할. 예, 국가기관이지만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광주시에 대한 광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지금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네. 결국은 이렇게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20명 넘는 이제 교섭단체가 되면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까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동안 정의당의 훌륭한 정책과 문제의식이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다뤄지지조차 않은 일이 허다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섭단체 구성을 공동으로 해서라도 우리의 문제의식이 국정 운영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취지로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고, 광주에서도 보다 힘있는 진보 야당으로 공동교섭단체를 발판으로 삼아서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네. 구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광주에서도 이 정의당이 좀 더 많이 선전을 하고 지역의 정책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정책들,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더 광주시장에 반영되기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광주 시민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네, 광주 시민 여러분,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광주시는 단체장 직선제가 시작된 이래로 24년 동안 하나의 정당에서만 계속해서 시장을 배출해왔고 그만큼 바뀌지 않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의당과 젊고 혁신적인 시장 후보인 나경채에게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광주시장 나경채 예비 후보였고요. 내일은 민중당 윤민호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